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4일 오전 10시 40분입니다. 서울시장 양자대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출마한 사람이 더 많지만 양자대결로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오세훈 대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범야권 후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1대1 대결 구도로 갔는데 22일, 23일 사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2일, 23일 사이는 이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의 단일화 여론조사 기간과 겹치는데 YTN과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를 할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로 오세훈 후보가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세훈 찍겠다는 사람이 48.9, 박영선 찍겠다는 사람이 29.2%입니다. 그러니까 19.7% 반올림하면 20%포인트로 지금은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6%포인트의 차이가 그 이상 나면은 오차 범위 바깥으로서 신뢰성이 있다. 그 이내면은 오차 범위 아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18세 이상 1042명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오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는 93.3%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는 76%, 60세 이상에서는 70.2%, 가정주부로부터는 63%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박영선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88.9%, 이른바 진보층으로부터 59.5%, 40대 53.5%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확 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60세 이상 가정주부는 압도적으로 오세훈,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이른바 진보층, 그리고 40대에서는 박영선 지지가 강합니다. 거주지역 기준으로 보면 이거 흥미로운데요. 보통 강북, 강남으로 나누어 가지고 강북은 민주당, 그리고 강남 지역은 이 국민의힘 뭐 이런 경향이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나네요. 강북 서쪽은 45.8% 오세훈 지지, 강북 동쪽은 50.1%, 강남 서쪽은 46.5%, 강남 동쪽은 53.1%로 오 후보의 지지율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강북, 강남에 걸쳐서 상당히 단단한 지지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오세훈 후보 52.5, 박영선 후보 29.6, 별 큰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일반 전체 평균보다는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는 사람 쪽에서 많은 지지를 받아야 이게 유효한 거죠. 그 점에서도 오세훈 씨가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2.7%, 민주당 23.5%, 국민의당 13.4%, 정의당 3.5%, 열린민주당 3.1%. 여기서 국민의힘이 최근에 와서 서울에서는 민주당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또 더 벌어졌습니다. 10%포인트 차이로 더 벌어졌고 국민의당이 한 자릿수를 하다가 이 두 자릿수로 올라왔습니다. 13.4%가 되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 심판이다 59.2%, 안정적 국정 운영이다 32.9%, 결국 6대3 구도네요. 크게 뭉뚱그려 보면은 6대3 거의 더블 스코어로 정부 여당 심판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이게 다른 데가 아니고 이 경상도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정부 여당 심판론이 강한 것은 참 보기 드문 일입니다. 최근 한 20, 30년 안에 처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비율이 압도적인 것은 정부 여당 심판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정권 교체죠. 정권 교체, 정권 유지가 6대4인데 서울에서는 6대3이라 이겁니다. 서울이 가장 강력한 문재인 반대 도시로 변했습니다. 줄여서 반문 도시로 변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차기 서울시장의 중점 현안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 41.8%, 민생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27.4%, 강북 강남간 균형발전 7.8%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선거 이후가 벌써부터 흥미롭게 전망이 됩니다. 이번 단일화는 그 단일화의 기치를 내건 안철수 씨의 대전략에 따르면은 단일화로 정권 교체, 그 시험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해보자. 서울시장 범야권 후보를 만들 때 단일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정을 운영할 때도 범야권이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식으로 참여를 하자. 그걸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단일 후보를 내자 이거죠. 범야권 단일 후보를 내자. 현재까지는 안철수 씨의 그 계산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 단일화 과정이 흥미로워서 아주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요 비슷한 시기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1위로 급등했습니다. 이 단일화와 윤 전 총장의 지지율 급등이 동전의 양립처럼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켰습니다. 또 어제 발표된 단일화의 그 최종 승부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로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패배한 안철수 쪽에서 즉각 승복을 하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열심히 뛰겠다라고 함으로써 이 우리나라 보수 정치 사상 처음으로 아름다운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안철수 씨가 구상했던 이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감정적 유대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추세대로 가면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일을 아마 앞으로 1년 동안 거의 전투하듯이 해야 될 겁니다. 왜냐, 구청장이 거의 전부 다 민주당 소속, 그리고 서울시 의회, 구의회까지 민주당이 완전 장악하고 있는데, 시장이 야당 출신이다 이렇게 되면 협조를 하겠습니까? 사사건건 싸우게 될 겁니다. 서울시정이 말하자면은 전장이 될 겁니다. 전장이. 그렇다면 안철수 씨가 비교적 프리핸드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안철수 씨는 이번 단일화를 성공시킨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 인기를 몰아가지고 대선 단일화, 이번엔 대선 단일화죠. 대선 단일화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입지를 지금 굳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이 결선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씨가 이겼지만은 안철수 보고 졌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철수도 같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윈윈입니다. 윈윈.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고 했는데, 현재로는 좌파가 자충수로 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보수는 분열하지 않고 보수는 뭉쳤으니까 보수는 대동단결로 흥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이렇게 기록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